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이 쿠팡이 증권가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제 관련 뉴스에 이 쿠팡 관련 뉴스들이 아주 지금 줄을 잇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택배 시켜서 집에 오는 물건 보면 몇몇 이제 택배 물건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쿠팡을 많이들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받아보시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저도 쿠팡에서 좀 뭐 좀 시켰습니다. 이 쿠팡이 어떤 회사인지 이거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게 2010년 8월에 하버드 대학교 그 동창들 3명이 모여서 세운 예. 회사인데요. 김범석 회장하고 그러니까 사장하고 그다음에 고재우 부사장 그리고 윤선주 이사가 의기투합해서 설립한 소셜 커머스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면서 이제 배달까지 예. 겸하는 유통업체로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죠. 예, 10년 만에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로 발전을 했군요. 예, 문화에서는 처음이죠. 예,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쿠팡이 한국 기업이냐 미국 기업이냐 이런 논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쿠팡은 비상장 기업이어서 공개된 정보가 많지는 않은데 공개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보를 보면은 일단 한국에서 설립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일단 한국 기업으로는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주요 영업 기반도 한국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한국 기업이지만 소유 지분 관계를 보면 이제 한국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상장사인 쿠팡이 1년에 한 번 공시하는 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그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의 본사를 둔 모기업 쿠팡 LLC라는 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 지분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음흠. 그리고 2014년 5월 미국 세콰이어 커피탈로부터 1억 달러를 투자받았고 같은 해에 블랙록이라는 회사로부터 3억 달러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예. 이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10억 달러를 15년에 이제 투자를 했고 예. 또 지난해 11월에 소프트뱅크 또 비전 펀드 여기도 같이 손정희 회사인데 여기서 20억 달러를 받아서 전부 한 30억 달러를 투자받은 그런 회사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다 외국인들인 거죠. 예. 그 쿠팡 설립자인 김범석 그 쿠팡 대표이사의 개인 국적도 미국 국적입니다. 예.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높은 그 외국인 임원 비중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예. 국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유치한 그 투자금 역시 국내에서 쓰이는 건 맞지만 지배 구조를 고려하면 쿠팡은 외국계 기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경제 시대에 소유 지분만으로 기업의 국적을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요즘 다국적 기업이 대세니까요. 글로벌 회사들이 대부분. 삼성전자도 지분의 60% 이상이 외국인 지분을 갖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한국 기업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일자리 얼마나 창출하고 또 세금을 어느 나라에 내느냐 그리고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갈 거냐. 우리나라 경제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렇죠. 예, 그런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지분만 가지고 외국 기업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모순일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쿠팡의 기업 규모는 어느 정도나 평가되고 있죠? 아주 놀라울 정도인데요. 10년 만에 거의 매년 더블 성장을 해서 7년 전보다는 거의 277배나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예. 지난해 매출이 14조 2천억 원. 그러니까 13조 2,500억 원이니까 이마트의 매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한 번이라도 쿠팡에서 이제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 그 활성 고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고객이죠. 그게 1,48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여기서 물건을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적자가 지금까지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적자 규모가 이제 2019년에 7,100원이었는데 100억 원, 그러니까 작년에 5,800억 원으로 이제 적자폭이 많이 줄어서 지금 계속 그 고객도 늘고 있고 매출액도 늘고 있어서
조만간 흑자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쿠팡 기업의 가치를 500억 달러, 그러니까 예. 우리로 따지면 한 55조 원에 이를 55조 요?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으로서는 거의 두 번째로 예, 높은 큰 금액이고 쿠팡이 이런 상장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1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글쎄 이렇게 만약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서 돈을 대규모 자금을 조달을 하면 쿠팡은 무슨 일을 할까요? 뭐 세계 또 지점을 내거나 그런 건가요? 이미 이제 미국에도 많은 지점을 설치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로켓 배송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통합물류 관리 시스템을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사업 영역을 자꾸 늘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가전제품이나 뷰티, 의류 등 그 주요 상품군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 품목도 이제 이거보다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 로켓 프레시나 뭐 쿠팡 이츠 광고 많이 나오죠 요새. 예. 예, 쿠팡페이 등 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그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쿠팡이 뭐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알았거든요. 비상장 회사라는 걸. 예, 저도요. 근데 쿠팡이 왜 국내 증시를 선택을 안 하고 해외 증시를 선택해 미국 증시를 선택했을까? 그게 뭐 당연히 그쪽에 돈이 더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닐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름의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 그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외국에서 하려고 하는 일단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진짜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쿠팡이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 증권 시장에서 그 상장을 하려면 요건이 까다로워서 탈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상장 조건이 좀 덜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차등 의결권 때문인데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이제 창업주나 경영자가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 김범석 의장이 가진 주가 한 주만 있어도 다른 사람이 가진 일반 주식 29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이 지난 12일 미 증권거래에 제출한 상장 신청 서류에 따르면 쿠팡은 김 의장이 보유한 그 클래스 B 주식에 일반 주식인 클래스 A 주식의 29배 해당하는 차등 의결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계획서에 되어 있고요. 예. 그 얘기는 김 의장이 2% 지분만 갖고 있어도 그러면 29배니까 58%의 의결권을 갖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작은 지분을 갖고도. 예. 다만 이제 쿠팡은 김 의장이 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또 증여하거나 상속을 하면 이 차등 의결권을 무효화해서 일반 주식과 똑같이 만든다 그런 조항을 포함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상당한 그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런 게 없는 거죠. 왜 미국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이런 차등 의결권이? 이게 그 여러 가지 뭐 악용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주주 권한만 강화시킬 거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서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이제 우려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차등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중하게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차등 의결권이 없어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우려가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이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는 이달 초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차등 의결권은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해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고요. 현재 우리 재벌의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차등 의결권이 없어도 어쨌든 적은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금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점이 이제 우려되는 거고 또 벤처 기업에 한해서는 차등 의결권을 주자는 의견 이거는 좀 검토해 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공약에서 밝혔듯이 1주당 최대 그 10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발행을 허용을 해서 벤처 기업에 한해서만
이걸 이제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예. 이제 어쨌든 재벌 세습의 악폐가 반복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섣불리 이 차등 의결권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큰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경영계에서는 때는 기회다 해서 지금 차등 의결권 뭐 도입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지금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핑계를 대고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쿠팡이 이렇게 10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쿠팡의 그러니까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전국적으로 구축한 그 당일 배송 시스템인데요. 예. 쿠팡은 그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직원들은 쿠팡의 근간이자 성공의 이유라면서 총 1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이제 밝혀서 화제를 모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쿠팡 그 자회사 배송 직원 그리고 물류센터 상시 직원 이게 정규직 직원만 한다 이렇게 계약했고 예. 일반 그 쿠팡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이죠. 예,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뭐 정식 직원이 아니다 이런 이유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발 그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에 따르면은 2025년 5월 1일에 사망한 그 쿠팡 물류 창고의 노동자가 5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지금 5명의 사망자가 예. 나온 건데 택배법 제정과 사회적 합의 기구의 출범으로 택배 업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택배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예. 쿠팡 그 김범석 사장의 1년 연봉을 보면 보너스까지 합쳐서 한 185억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남동생 부부가 받는 연봉이 8억 원, 그리고 기술이사가 뭐 305원을 1년 만에 받았다고 하는데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임원들의 급여는 이렇게 화려한 데 비해서 그 이면에는 열악한 그 작업 환경에서 업무 과중으로 고생하는 그 택배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에는 꼭 항상 노동자의 노력과 희생이 있다라는 거. 예. 예. 이번 쿠팡 뉴욕 증시 상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